구독, 좋아요. 이번 사태가 사실 한미 외교,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 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석이었던 이 자리를 누가 앉게 되었냐? 바로 미셸 박스틸 주한 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이 법령권에서 반한 오적이라고, 이 반한 오적도 되게 웃겨요. 그 조국당의 김준영이 작년 청문회에서 대사 부임을 막아야 된다라면서 언급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자, 모스탄, 미셸 스틸, 애니첸, 영킴, 고든창 이렇게 쭉 있죠. 외교적 네트워크 총동원해서 대사 부임을 막아야 한다라고 조국당의 김준영이 언급한 인물이 바로 미셸 스틸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주한 대사가 임명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또 이분이 건국정쟁을 연방의회 상영을 주선한 인물이에요. 네. 미국 의회에서 이 건국전쟁,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일대기를 다룬 그 영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연방의회 상영 주선한 인물이 바로 미셸 박스틸 의원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그래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미셸 박스틸 이번에 한국 대사가. 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우리나라의 이러한 반응들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이 다섯 명 중에 한 명을 임명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박미영 대변인? 일단은 전현직 한국인 출신 미국의 정치인들, 상하원 의원들 혹은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반한 오적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이 용기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이 조국당의 의원이 지적했던 문제적이라고 했던 발언들도 짚어보면요, 한국에 대해서 한 얘기들이 아니라 중국, 북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한국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럼 이제 조국당의 인식은 북한과 중국을 비난하면 반한국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정치를 지금 중국, 북한 같은 이른바 레드팀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과 일치화를 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아주 적확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라고도 역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좌파들이 이렇게 욕을 한다라고 하는 거, 반중하고 반북한한다고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투철한 어떤 우파적인 사상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미국 주한 대사 자체가 한 1년 반까지 지금 공석으로 맞아요. 공석이었어, 오랜 기간.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소원해지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도 있었습니다만 임명을 했다라는 게 무척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극좌 성향으로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저는 더더욱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쉬운 말로 좌파들이 비판하면 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권을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관점을 명확하게 보여준 인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금이라도 이런 우리 우방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국익을 최우선하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정권에게 좀 간곡하게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성호 대변님은 이번 인사 임명이 결국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게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권을 결국 불신해가지고 이러한 인사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저는 뭐 기자님의 판단이 옳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 이렇게 하는데 신뢰를 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신뢰가 가게 행동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신뢰가 간다는 건 뭔가 본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 체크를 미리 해보고 거기에 대해 맞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 체크가 미흡해서 잘못된 게 있을 땐 그걸 정정하고, 이게 신뢰 있는 태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전혀 신뢰 있는 태도를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평가받아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걱정인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김준영 의원님 같은 경우 이런 발언이 진짜 나라를 갉아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자고요. 자기 머릿속에서는 저 사람이 반환이야. 막아야 돼. 근데 우리가 그럼 막자, 그럼 막혀요? 안 막히죠. 우리가 미국 쟤 오면 안 돼 그러면은 미국이 트럼프가 임명권자가 그걸 보고 나서 저기 김준영 의원이랑
저 조국혁신당이라는 그 대한민국 정당의 어떤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임명을 안 해야겠다.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럼 결국에 임명될 거고 임명된 다음에 그러면은 본인한테 그렇게 굴었던 사람한테 좋은 말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동맹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애티튜드와 스탠드라는 게 있는 건데 결국 이거는 나라 국익 같은 거는 그냥 다 던져버리고 자기 한번 돋보이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이 조국혁신당이라는 당 자체도 어차피 1년도 못 가 사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저분들 다 비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거라지 보니까 지역구도 안 줄 거고 국회에서 다 쫓겨나실 분들이에요. 다 임기 끝나면 가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기가 지금 어떻게든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돋보여 보겠다고 이말저말 하시는 것 같은데 제발 국회의원이면 한 번만 국익을 좀 생각을 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의 위치를 좀 생각을 하셔라.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고 안 될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정말 본인이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그걸 물밑에서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맞는 일도 아니고 될 일도 아닌 일을 한다는 거는 본인도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 하나하나가 쌓일수록 우리 외교만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마이크를 주면 안 돼요, 그냥. 근데 마이크를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결국에는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 일어났었던 이스라엘 사태, 이재명의 이스라엘 사태와 이번 주한대사 임명 소식도 그야말로 어떤 징조가 없었는데 단박에 됐잖아요.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픽설 주식시장을 읽는 눈 머니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